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해빙, 운명이 건너는 호의 페이버를 쓴 홍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 사실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흔히들 운이 좋다 이 사람은 또 이제 남들 볼 때 보통 되게 운이 좋아 보이는 경우도 많고, 나를 볼 때는 왜 이렇게 나는 운이 나쁘지, 이게 안 풀리지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저희 책에서는 이번에 사실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하고 운이 나쁜 사람이란 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이 좋았을 거야. 운은 정해져 있는 걸 거야 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어떻게 운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느낄 정도의 운을 타고난다라고 저희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이제 저희가 운을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그릇의 모양과 색깔,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좋은 운이 오는 시기, 좀 좋지 않은 운이 오는 시기는 다를 수가 있는데, 이만한 그릇이 있다면은 이 그릇을 어떤 사람이 오늘 잘 활용하면은 꽉 채워가지고 풍족하게 만족스럽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만한 운의 그릇을 바닥만 물이 찰랑찰랑하게 10%도 안 되게 채워서 산 사람은 난 왜 이렇게 운이 나쁘지? 나는 왜 이렇게 드는 일이 없지라고 느끼면서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란 거는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달린 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이란 건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방정식이 아니다. 답이 범위로 나오는 부등식이다. 그 범위 안에서 어느 값을 취하는가는 내가 어떻게 운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저희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운을 잘 활용하는 게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내 그릇이 만약에 이 정도라면 이걸 100%다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제가 그 전에 이제 운을 잘 활용하는 게 어떤 건지, 그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몸장님이 똑같은 분이 똑같은 운을 갖고 제 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왔다고 해볼게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생각만 해도. 근데 이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운을 만나도 운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냥 친구한테 빌려주는 1,000만 원 돌려받는 정도로 지나갈 수도 있고, 잘 활용을 한다면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2억 원 이상의 큰 돈이 들어오는 그 결과값이 20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얘기네요. 또 이제 관계운이라는 걸 저희가 예시로 들긴 하는데, 관계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운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그 좋은 시기에 좀 나 짜증나게 하는 사람은 없네, 거슬리는 사람은 없네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생일대의 귀인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운이란 건 하나의 범위고, 어떤 값을 취하느냐는 본인이 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건데, 반대로 항상 운이 좋은 시기만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또 운이 좀 좋지 않은 시기, 잘 풀리지 않은 시기가 온다고 해도 운을 잘 활용한다면은 그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예운이란 거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좀 명예운이 좋지 않은 시기가 오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잘 넘길 수 있다면은 그냥 좀 가벼운 구설수, 지나가는 구설수, 이분하고 사이가 안 좋대, 근데 지나가고 나면 다 잊어먹는 그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사소한 실수로 올린 댓글 하나, 글 하나가 온라인에 영원히 박제가 돼가지고 두고두고 막 그것 때문에 문제를 겪던지,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던지 그런 또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이 안 좋은 시기에도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더 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운이 범위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한테 행운이든 악운이든 무언가 운이 왔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방법이라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좀 중요한 선택의 시기가 왔을 때는 보통 불안이 좀 강하게 오는 시기랑 겹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사람이 완벽하게 이성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나 중요한 시기에 감정의 개입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불안이다. 보통들은 불안을 다 안 좋게 생각을 하시죠. 불안이란 거는 당장 없애야 될 감정,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전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불안을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좋은 운의 흐름을 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방법이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고 두 가지 유형에 따라서 나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뉠까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A유형, B유형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A유형은 액션의 준말이고요. 불안한 상황이 왔을 때 그 감정을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아가지고, 그 땔감으로 삼아가지고 더 앞으로 돌진을 해야 되는 유형인 거예요. B유형은 밸런스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감정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불안이 크게 왔을 때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게 아니라 감정의 균형 먼저 잡고
쌓고 일상생활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조금 더 운의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생기고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응 방법이 좀 굉장히 반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A유형과 B유형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이제 칼로 못 자르듯이 딱 나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스펙트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A유형이 한 60%, B유형이 한 40%,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이럴 때는 A유형 같은데 이럴 때는 B유형 같아요 라고 말을 하지만은 둘 중에 우세한 건 반드시 있고 그 우세한 유형에 맞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불안을 활용해가지고 좋은 운의 흐름을 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 불안이라는 게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관계를 맺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신호인 것 같은데 내가 A유형이 맞는지 B유형이 맞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이제 좋은 건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거를 하나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책에 소개하고 있는 거는 3W1H 메모라는 게 있어요. 3W1H요? 예, 그러니까는 when, 언제 그 불안을 느꼈는지, 과거를 봤을 때, 그 다음에 why, 왜 그 불안을 느꼈는지, how, 그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대응했는지, 그 대응 방식에 대해서 what happened, 단기적으로 한 3에서 8개월 이내에, 장기적으로 5에서 7년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왔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A유형으로 했어야 됐는데 B유형으로 대응을 했다라면은 장기적인 결과를 봤을 때 결과가 안 좋았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넘어갔을 수 있는 거죠.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친구들이 막 실리콘밸리에 잘 나간다. 나도 한 미국을 가볼까, 이직을 해볼까라고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할까, 알아볼까, 이력서를 써볼까 하고 있는데 그 불안감이 강하게 왔을 때 회사에서 갑자기 올해 뭐 연말에 보너스 뭐 인상해줄게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래 뭐 불안해도 좀 여기가 좋고 안정되게 있어야지 뭐 이러고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B유형으로 행동한 거네요? 예.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분이 좋았을 수 있죠. 돈도 생기고 뭐 직업도 안 바꿔도 되고 좋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이직의 포인트였다. 그래서 차라리 그때는 이 사람이 A형답게 불안을 하나의 실행을 옮기는 힘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밀고 나갔어야 됐는데 B형 방송에 그냥 안정을 찾고 감정 밸런스 찾는 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결과가 안 좋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기적인 결과랑 장기적인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보는 굉장히 좋은 그 방법이고 단기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일이 또 장기적으로 좋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사람들이 뭐 누구나 자기 과거를 돌아보다 보면 또 뭐 잘못한 것들도 생각이 많이 나고 좀 후회가 많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후회를 너무 감정이입을 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하나의 기억 분석을 한다. 약간 드라이하게 객관적인 마음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방법이 첫 번째고 B형도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모임에 갔는데 자기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갑자기 막 투자해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투자를 해야 되나? 당장 나도 뭐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나? 불안해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누가 뭐 어느 코인에 누가 투자를 했대. 해볼래?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행동에 옮겨가지고 확 투자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 사실 B형이기 때문에 한 발 뒤로 물러서가지고 불안감을 가라앉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더 살펴보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좀 충동적인 행동이나 그런 과한 행동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좀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례를 저희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불안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듯이 이게 또 단순히 그 불안함을 대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큰 어떤 미래의 변동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스타일로 불안을 대처하는 게 좀 나에게 맞는 것인지 맞는 방법인지 잘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이걸 아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역사를 통해서 아는 방법도 있고 또 각 유형이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 또 있어요. A유형에 빠진 함정은 이제 불안감이 왔을 때 굉장히 시야가 좁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산이 있다고 쳤을 때 산에 올라가는 목표가 동일하다고 치면은 올라가는 코스는 A 코스, B 코스, C 코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친구가 A 코스로 갔대요. 마음도 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나도 무조건 A 코스가 안 보고 무조건 질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 시야가 좁아지면서 행동을 옮기는 게 좋지 않은 선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게 또 주의할 점이고요. 또 A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은총알이라는 말이 있는데 IT 업계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단번에 모든 거를 막 마법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책, 솔루션 그런 말인데 A 유형 같은 경우 불안할 때 그 은총알을 좀 강하게 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좀 불안하지만은 뭔가 짠하고 무슨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런 기대감이 막 생기거든요. 이런 마음 많이 든다면은 이런 게 A 유형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고 나는 A 유형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B 유형은 불안할 때 뭐든 좀 과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폭식을 하시거나 쇼핑을 갑자기 막 많이 해오시거나 약속이 한개 있던 거를 매일같이 약속을 잡거나 좀 쉽게 말해서 도파민 중독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영상을 과하게 보시거나 이렇게 뭐에 과하게 빠지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B 유형 같은 경우 불안한 시기에는 과하게 한 불안감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약간씩 줄이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도 약간 적게 드시고 약속도 약간 줄이시고 뭐 영상 같은 것도 약간 적게 보시고 약간 절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불안감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B 유형 같은 경우는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기분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엄청나게 장밋빛 환상을 그리다가 갑자기 또 과한 비관이 생기다가 두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럴 때 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흔히들 말하는 운동이나 명상 같은 거 B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 그 이상도 권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서 좀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감정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저희가 권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감정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세세하게 분석하고 이 불안이 나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불안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보면서 맞아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더 나에게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찾아내는 거. 그게 불안이 우리에게 무언가 알려주고 있는 신호다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너무 이제 심리학 하시니까 잘해주셨는데 심리학의 리프레이밍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불안이라는 게 왔을 때 이게 뭔가 불운의 전주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리프레이밍을 해가지고 이건 하나의 운이 주는 신호다. 불안하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뭘 원하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다. 그렇게 그거 하나의 신호를 삼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성장하고 더 나은 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아까 전에 은총알 얘기해 주셨잖아요. 은탄환처럼 뭔가 짠하고 내가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힘든 순간을 겪어서 그 힘든 순간을 잘 극복하고 그거에 대한 자긍심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안이 왔을 때 이것을 내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신호로서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희 책에서 이제 나선형으로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는 이렇게 불안을 신호로 삼아서 나아가다 보면은 언뜻 보긴 제자리를 도는 것 같지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한 단계 올라가 있고 어느 순간 보면 한 단계 올라가. 이렇게 나선형 성장을 통해서 운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젊을 때는 그냥 평범하다가 나이 먹고 40대 이후에 잘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40대 이후에 뭔가 큰 변화가 찾아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떤 그 이유로 잘 되는 걸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누구나 뭐 좋은 시기, 안 좋은 시기가 다 오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40대 이후에 잘 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이 운의 흐름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능동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운이 왔을 때는 내가 성장하는 시기구나. 근데 자만하거나 내가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시기구나. 또 좀 안 풀린다 싶을 때는 내가 성숙하는 시기구나. 그래서 이때 배운 것들을 하나의 자산으로 삼아가지고 성장하는 시기에 더 높이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 왔을 때도 불안에 그냥 지거나 억눌리지 않고 활용을 해가지고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 되는 계기로 삼으시는 분들은 결국은 똑같은 양의 좋은 운을 만난다고 해도 더 잘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후반부에 좋은 운을 만났을 때 더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왜 이렇게 우리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무균 상태에서 자란 동물보다는 적당히 병균도 있고 한 환경에서 커간 게 훨씬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당한 어려움과 이런 걸 하나하나씩 거치면서 나아간 분들이 40대 이후에 동일한 운을 만난다고 해도 그 운을 잘 활용할
활용할 수가 있고 특히 또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는 굉장히 이제 운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게 큰 차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게 좋은 운이 왔을 때 이거 내가 잘해서 그래. 나쁜 운이 오면은 와 이거는 세상 탓이야. 맞아요. 이렇게 해버리기 쉬운데 이게 좋은 운이 왔을 때 이게 지금 내가 성장하는 시기구나. 나쁜 운이 오면은 내가 지금 성숙해지는 시기구나. 또 단단해지는 시기구나. 라고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니까 더 두 가지 운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운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수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 좋은 운이 왔으면 그냥 언제 좋은 운이 오나 이제 뭐 언제 나한테는 대박이 오나 뭐 저희 책에 나온 사례인데 뭐 평생 사업을 하면서 언제 나한테는 대박 운이 오나 로또가 언제 오나 이렇게 그냥 하염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 운만을 기다리는 건 굉장히 수동적인 관점이죠. 운을 갖다가 그냥.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근데 운을 좀 능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좋은 운을 활용을 하고 이 좀 잘 안 풀리는 시기에 내가 성숙해지는 시기를 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신다면은 좋은 운이 왔을 때 훨씬 더 운을 잘 활용하고 행운을 최대화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이 자만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고 딱 중심을 잡고 관찰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은 운이 왔는데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내 좋은 운을 안 좋게 만드는 사람 혹은 나쁜 악연이죠. 악연. 더 안 좋게나 만드는 사람. 이건 또 어떤 좋은 운을 훨씬 키워주는 사람은 귀인인데 이제 귀인과 악연이 있을 때 귀인을 대부분 다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악연을 대부분 피하시고 싶어 하실 건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귀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 귀인일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동기 중에 연봉 제일 높은 친구, 내 친구들 중에 재테크에서 제일 성공한 친구가 왠지 나한테 노하우를 알려줄 것 같고 왠지 날 끌어줄 것 같고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상사가 왠지 나를 이끌어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귀인의 여부는 이 사람이 가진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그런 거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교환이잖아요. 나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귀인인 거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에너지 뱀파이어란 말들 좀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좀 심하게 이렇게 자기 원하는 것만 얘기를 하거나 자기 자랑만 하거나 이런 사람 만나고 보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랑 에너지가 안 맞는 사람, 자기 기를 기빨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고 훌륭한 사람이어도 귀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오히려 귀인이란 거는 내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잠깐 들어온 아르바이트 학생인 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아셔야 될 것은 귀인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장님이 저한테는 귀인일 수 있지만은 이 사람한테는 또 귀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요거는 좀 서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사람한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랑은 없다라는 거를 또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좀 사실 불안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불안한 감정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불안감이 굉장히 심한 경우 중에 하나였고 근데 지금 찾아온 불안을 너무 두렵거나 나를 해치러 온 감정이 아니라 뭔가 나한테 좋은 운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온 좀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반갑게 좀 받아들이시고 활용을 해가지고 보다 좋은 운을 활용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운명이 건네는 호의 페이워의 저자 홍주연 선생님을 모시고 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과 운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